안녕하세요. 필주 작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 제가 작년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 매입한 두 번째 꼬마 빌딩 월세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솔직히 첫 번째 꼬마 빌딩의 수익률을 공개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하지만 수익률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민감한 내용일 수 있기에 두 번째도 조금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두 채의 꼬마 빌딩을 매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꼬마 빌딩 투자 수익률에 관해 정보를 구할 길이 없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기에 두 번째 꼬마 빌딩 수익률도 조심스럽게나마 공개해 볼까 합니다. 또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저와 같은 평범한 월급직인 분들도 건물주의 꿈을 이루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년에 매입한 두 번째 꼬마 빌딩 또한 첫 번째 꼬마 빌딩과 비슷한 규모의 빌딩이에요. 따라서 이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꼬마 빌딩 수익 관련 영상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매입한 두 번째 꼬마 빌딩의 경우 투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신용대출까지 많이 받아 대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였기에 수익률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꼬마 빌딩 투자 수익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이 있죠. 즉, 매달 이자를 제외하고 통장에 들어오는 임대 수익과 몇 년 뒤 팔면서 생기는 양도 차익, 즉 시세 차익 수익이 있겠네요. 이에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투자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참고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어 월세 수익보다는 몇 년 뒤 지가 상승 쪽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두 번째 건물의 경우 월세를 받아 대출이자와 원금 상환을 위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했기에 월세 수익 또한 제가 두 번째 건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네요. 그럼 우선 제가 작년에 매입한 두 번째 꼬마 빌딩부터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꼬마 빌딩은 첫 번째와 유사하게 경기도 모 지역의 5층짜리 건물입니다. 작년에 22억에 매입을 했고요. 현재 기준으로 월세는 관리비 포함 약 950만 원 정도가 들어오네요. 첫 번째 꼬마 빌딩 월세가 약 900 정도였으니 두 번째 꼬마 빌딩은 약 50만 원가량 더 나오는데요. 이전 건물주분께서 신축을 하시면서 월세 1000만 원 정도 세팅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임차 구성은 첫 번째 꼬마 빌딩은 주로 병원이었던 반면에 두 번째 꼬마 빌딩은 소위 20, 30대 젊은이들이 소비하는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층은 음식점이고 2, 3층은 술집과 바, 4, 5층은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네요. 특히 1층에서부터 3층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아이템들이라 임대료가 일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올해 초 1층과 2층 모두 새로운 임차인분들이 오셔서 공실 없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 보증금을 일부 낮춰드리고 현재도 월세가 종종 한두 달 밀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러한 임차 운영 상황은 별도 영상으로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 두 번째 꼬마 빌딩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투입한 금액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 꼬마 빌딩의 매입 금액은 22억이었습니다. 원래 전 건물주분이 건설회사 대표셨고 3년 전 신축하면서 약 25억 정도에 내놓으신 물건이었는데 다른 공사 대금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셔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는 날 몇 시간의 협의 끝에 운이 좋아 22억에 최종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판매한다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매도하시는 건물주분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몇 억 정도 아낄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취득록세입니다. 상업용 건물의 취득세는 매매 금액의 4.6%였기 때문에 첫 번째 꼬마 빌딩과 유사하게 약 1억 정도 납부하였네요. 당장 1억이라는 돈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지만 추후 건물 매도하여 발생하는 양도 차익 비용 또한 되기 때문에 아깝지만 참아야겠죠?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등기 수수료입니다. 이는 건물을 등기를 낼 때 임직대와 법무사님, 보수료 등의 비용인데요.
첫 번째 건물 매입 때 이용했던 법무통이라는 앱을 통해 근처에 가장 저렴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약 167만 원에 의뢰하였네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중개 수수료일 거예요. 매매 금액의 통상 0.9%에 약 2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부동산 사장님과 잘 협의가 돼서 약 1천만 원에 해결할 수 있었네요. 그럼 여기까지 투입된 총 비용은 23억 1천만 원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이제 제외 비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제외 비용은 우선 기존 임차인 분들의 보증금이 있겠죠. 현재 5개 층 모두 보증금을 합하면 약 1억 500만 원 정도 되네요. 매입 당시 원래 보증금은 약 1억 3천만 원 정도였는데 1, 2층 세입자분들이 새로 오시면서 보증금은 일부 금액 낮춰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출 금액이겠죠. 아마 이 부분이 첫 번째 꼬마 빌딩과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 거예요. 첫 번째 꼬마 빌딩의 경우 당시 대출을 약 11억 정도 받아 매매가의 50% 받았는데요. 두 번째 건물의 경우에는 투자금이 많이 부족하였기에 신용대출 약 5억 원, 담보대출 약 11억, 따라서 총 약 16억의 대출을 받아 대출 레버리지를 극대화하였네요. 하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매달 원금 상환도 해야 했기에 대출을 너무 많이 받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대출 레버리지 없이는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였기에 최대한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실제 투자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혹여 공실이 발생하여 월세가 안 들어올 경우에는 본인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리스크도 있기에 대출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하튼 저는 전체 16억 대출을 받았고 기존 투입 금액에서 보증금과 대출 금액을 제외하면 실제 투자 금액은 약 6억 1천만 원 정도였네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매월 임대료 지출 내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950만 원의 월세와 관리비를 받고 있네요. 첫 번째 꼬마 빌딩이 900만 원인 거에 비하면 50만 원 정도가 더 많고요. 아마 신축 건물이라는 장점이 좀 작용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4층과 5층의 월세를 조금 더 올릴 여지가 있어 조만간 월 1천만 원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자입니다. 첫 번째 건물과 다른 은행에서 약 2%대 이자율로 대출을 받게 되면서 월 이자는 매달 약 350만 원 정도 납부하고 있네요. 하지만 최근에 금리가 상승이 되어서 조만간 대출 재계약이라 아마 이보다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용대출의 경우 원금 상환도 매달 진행해야 했기에 저는 매달 약 500만 원 정도는 원금 상환 중에 있어요. 따라서 월세 대부분은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 상환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또한 금리 부분 또한 신용과 담보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관리비입니다. 아마 이 부분도 첫 번째 꼬마 빌딩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꼬마 빌딩은 약 20년이 되어가는 건물인 거에 반해 두 번째는 3년 된 신축이다 보니 막상 인수하고 보니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특히 두 번째 꼬마 빌딩의 경우 도로 전용료와 정화조 청소 비용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또한 기존 신축 당시 엘리베이터 시공업체에서 관리 중이네요. 또한 중견 브랜드의 엘리베이터라 매달 유지 비용이 약 10만 원 정도 소요되네요. 청소업체도 주 1회 수준에서 매달 약 10만 원, 공용 전기요금도 약 한 12만 원, 화재 승강기 영업 전체 보험료는 연 55만 원 수준이니 매달 약 5만 원 정도겠네요. 결론적으로 관리비는 약 4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첫 번째 꼬마 빌딩의 관리비가 약 85만 원에 비하면 절반 정도 드는 것 같네요. 이러한 관리비는 추후에 첫 번째 건물과 비교해서 좀 더 자세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월 수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체 월 수익은 950만 원에서 월 이자를 350만 원 제외하고 월 관리비를 40만 원 제외한다면 결론적으로 매달 56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네요. 하지만 공실 및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에 수익 금액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투자한 금액은 약 6억 1천만 원 정도고 대출 레버리지를 극대화한 금액의 매월 수익률이 560만 원 정도니 세전 연수익률은 약 11% 정도겠네요. 하지만 이는 세금을 제외한 수익이니 재산세, 종합소득세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정도면 은행이자보다 높고 비트코인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은 수익률일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꼬마 빌딩의 수익 금액이 월 600만 원에 약 6.8%의 수익률인 거에 비하면 대출 레버리지를 극대화한다면 이와 같이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상승에 대한 리스크와 공실에 대한 리스크 또한 매달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기에 마냥 대출을 많이 받는 것만이 그리 좋다고만은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세전 수익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금을 고려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올해 납부해야 되는 재산세도 토지, 건물 포함 약 500만 원이 넘으니 이를 포함한다면 수익률은 당연히 낮아지겠네요. 또한 최근같이 꼬마 빌딩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매입을 해야 하기에 이러한 투자 수익률이 있는 그런 건물을 찾기란 그리 쉽지도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부동산 중개분들이 옥상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또한 세전 연수익률과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한 수익률을 과대 광고하면서 매입을 유도하는데요. 이는 반드시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물 투자 수익에는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이 있고 어느 수익에 좀 더 비중을 두고 투자할지는 본인이 결정해야겠죠. 예를 들어 은퇴 후 노후 생활을 목적으로 한다면 월세 수익 비중이 높은 쪽에 저와 같이 아직 회사를 다니면서 은퇴를 생각한다면 지가 상승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중요해 보이네요. 따라서 건물 투자 시 단지 월세 수익률에만 너무 유혹이 돼서 쉽게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사업자도 단순히 월세를 받는 것만이 아닌 의미 그대로의 사업이기에 시장의 변화, 은행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어떻게 꼬마 빌딩을 운영할지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매입한 두 채의 꼬마 빌딩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